여기 나이지리아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4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모두 달랐습니다. 이혼한 아빠의 품에 있던 아이는 아빠가 재혼을 하고 결국 잉글랜드의 엄마에게로 다시 넘겨집니다. 하지만 엄마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선수이자 손흥민이 가장 친한 동료로 꼽던 델레 알리,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라드는 그를 19살의 자기보다 낫다고 했고, 램파드는 그가 20세의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름을 말하며 전율을 느낄 만큼 제가 사랑했던 2명의 남자의 찬사를 받은 소녀는 화개자란 별명으로 유명한 델레 알리입니다. 그는 과거의 수많은 레전드들보다 더 큰 재능을 가졌지만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환경입니다. 델레 알리의 아버지 케니 알리는 나이지리아 국적이었고 잉글랜드 밀턴 케인즈에서 데니스를 만나 델레 알리를 낳습니다.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델레 알리의 축구에 대한 관심은 그가 걷기 시작한 순간부터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들의 재능을 살피기에 부모의 사인은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둘은 알리가 3살이 되었을 때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을 하고 양육권은 영국 이혼법에 따라 엄마 데니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케니는 사업을 위해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갑니다. 해외 언론에서 케니는 잉글랜드에서의 사업을 위해 잉글랜드인 아들을 필요에 의해 낳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너무 비도덕적인 출생 스토리이기에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른 잉글랜드 스타들과 달리 알리는 엄마 품에서 온전히 자신의 꿈을 꿀 수 없었습니다. 데니스는 아이를 키우기에 성품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당연히 아들의 재능은 그에게 그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알리의 재능은 그렇게 친모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리에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다면 아버지 케니와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가집니다. 8살의 아이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시나요? 과자를 먹거나 학교를 가거나 게임을 합니다. 델레 알리는 8살의 아버지의 나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나이지리아에 도착한 그는 마치 동화책에 나올 듯한 신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데 잉글랜드에서는 그냥 사업가였던 그의 아버지 케니는 사실 나이지리아 요르바 부족에 속한 클랜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잉글랜드에서 친모에게 학대받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작은 부족의 왕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상상하지도 못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데니스와 달리 부성애를 가지고 있던 케니는 델레 알리를 무려 연간 2만 파운드 학비 라고스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꿈을 꿀 가치도 없을 거라 여긴 델레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에서 그의 인생 8년 아무런 의미 없던 세상이란 곳은 생각보다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뛰어놀 수 있고 학대받지 않으며 자기와 같은 흑인 친구들이 가득한 나이지리아는 그가 처음 만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고 델리에게 개방적이었으며 아무런 차별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델리에겐 사람들 속에 자신이 있다는 자체가 태어난 이후 처음 느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알리의 행복은 순간의 물거품이었습니다. 케니는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이주를 결정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비로소 웃음이란 걸 알게 된 알리의 얼굴은 다시 원래대의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델레는 이번에도 어린 나이에 클 결심을 합니다. 잉글랜드로 돌아가겠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축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요. 축구를 위해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 친모의 품으로 돌아간 알리. 엄마는 그가 8살 때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이어 마약 중독까지. 이즈음 알리는 세상과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란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델레는 거리의 갱단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의 폭력성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델레 삶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델레를 엄마에게서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부모보다 중요한 인물 해리 힉포드와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만난 둘은 금방 절친이 되었고 건축회사 사장인 힉포드의 아버지는 델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하루아침에 아프리카 부족의 왕자가 됐던 알리는 이번엔 잉글랜드의 평범한 잘 사는 백인 가족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힉포드 일가는 알리의 축구를 지원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처음부터 악마의 재능을 가졌던 그의 축구 인생은 등장과 함께 모든 보는 이를 매료시킵니다. 어린 알리는 3부 리그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3부 리그 MK 돈스가 맨유를 4대0으로 압살한 그 유명한 전설의 경기, 관중석에서 한 아르헨티나 남자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이었습니다. 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킨 그는 놀랍게도
다음 시즌 1부 리그 EPL의 토트넘에서 뛰게 됩니다. 알리의 놀라운 삶과 쾌속 질주 끝에 드디어 춘천에서 온 또 다른 축구 소년을 만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장 환경을 가진 손흥민과 알리가 어떻게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알리의 삶에 처음 행복을 알려준 곳은 바로 나이지리아였고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델레의 멘탈리티는 완전한 잉글랜드인의 그것과 결이 달랐고 그에게 손흥민은 겪지 못한 타입의 놀랍도록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잔혹한 유년 시절을 겪으며 쌓아온 폭력성과 파괴 본능, 부모와 사람에 대한 원망, 성인이 된 그의 삶은 상처 입은 마음에서 시선을 회피하는 본능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나쁜 예로 경기장에서의 그의 폭력성, 훈련보다 게임이나 과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자극 추구. 하지만 좋은 예는 손흥민 같은 친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토트넘 유튜브 속 손흥민과 함께 있는 알리의 표정은 아프리카 왕자 시절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웃음은 지난 삶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연고와 같습니다. 손흥민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알리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할까요? 축구를 하는 아버지를 둔 손흥민의 삶은 그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전혀 다른 유형이지만 서로의 존재는 삶의 긴 여정에서 스친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예전 알리의 동양인 인종차별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기사의 이상한 점은 알리가 중국인을 비하했는데 왜 동양인을 비하한 것이라 해석됐을까요? 한국인이 일본인을 욕했다고 동양인 비하가 될까요? 코로나의 진원지 중국을 비하한 그의 행동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중국인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중국인 비하가 한국인 차별이라는 건 무슨 사상인가요? 손흥민은 독일에서 겪은 인종차별 끝에 어릴 때부터 학대당한 델레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여러 차례 델레를 베스트 프렌드 중 하나로 꼽은 건 경기장 밖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조합의 상호보완을 보여줍니다. 그의 어머니 데니스가 다시 한번 그의 삶에 등장합니다. 알리가 MK 돈스와 계약할 때 헥포드 부모가 대신 사인을 했던 걸 알게 되고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성공한 아들의 돈을 바라는 엄마의 존재는 결국 델레로 하여금 유니폼 뒤에 적힌 알리라는 성을 없애버립니다. 누군가에겐 그렇게 중요한 뿌리가 그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선천적 재능에만 의존하던 알리는 성장을 멈췄고 결국 터키로 떠났습니다. 그의 재능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오늘의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스치는 수많은 인연 중에 유독 가족의 존재를 당연하고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또한 영원은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누렸던 부모의 사랑은 사실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의 어머니는 곁에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는 이미 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불행했던 날 함께 마음 아파했던 이가 있다면 당신이 앞으로 만날 가장 밝게 웃는 날 당신만큼 함께 웃는 이가 있다면 그 이가 어머니라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